네, 여러분들 회사 다니다 보면은 가끔 한 번씩은 영어로 이메일을 써야 될 때가 생기죠. 그럴 때 아주 막막할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회사 업무 차원에서 보내는 메일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겁나 쉬운 비즈니스적인 이메일을 영어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품 뼈대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표현들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것만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표현, 이메일을 쓸 때는 가장 먼저 첫 부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죠.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쓰죠? 네, 그렇죠. 인사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메일을 쓸 때는 다 인사를 하잖아요. 뭐, 잘 계시죠? 아니면은 요즘 건강하신지요? 아니면 요즘 날씨가 좋은데 뭐 어떤지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인사를 하긴 하는데 너무 길게 주저리 하면 안 돼요. 딱 간략하게 한두 문장 정도만 쓰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애들은 질질 끌거나 막 주저리 두서없이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매우 오랜만에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경우에는 I hope you're well. 나는 당신이 좋은 건강 상태이길 바란다. I hope you're doing well. 너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I hope you're well and safe. 너가 건강하고 안전하길 바란다.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safe 하길 바란다 라고 할 수 있죠.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물어보는 그런 의문형이 아니라 약간은 어쩌면 단호하게 느껴지는 그런 종결형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서술을 하죠. 네, 이게 바로 그 핵심만 말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러한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걸 조금 더 격식 있게 표현을 하자면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이 이메일이 당신을 잘 찾아갔기 바랍니다. 또는 이 이메일이 당신이 좋은 상태인 것을 알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그리고 만약에 가족도 아는 조금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I hope you and your family are doing well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걸 쓰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어색해요. 왜냐하면 쟤는 뭔데 우리 가족도 모르면서 안부를 묻는 거지? 우리 엄마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가까운 친분이 있는 그런 가족을 본 사이에서만 이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I hope you and your family are doing well.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연결해서 조금 격식 있고 친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I hope you're doing well and everything worked out like it was supposed to. 나는 네가 잘 지내길 바라고 I hope you're doing well.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기를 바래. Everything worked out. 모든 일이 풀리다. Like it was supposed to.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데 진짜로 잘 풀리고 있는 그런 좋은 상태이길 바래 네가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딱 한 가지 뜻,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그냥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랜만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이미 주고받고 있었던 경우 있죠. 뭐 바로 옆 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인데 매주마다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나는 네가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기를 바래. I hope you're having a great week. 나는 네가 좋은 한 주를 보내고 있기를 바래.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인사죠. 나는 네가 좋은 주말을 보냈길 바래. 이렇게 끝부분에 있는 단어들만 살짝씩 바꿔서 표현을 하시면 매우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간만에 연락을 먼저 보냈을 때 내가 답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t's great to hear from you. 너한테서 소식을 듣게 돼서 매우 좋다. 아주 great하다. It's so good to hear from you. 마찬가지로 너에게서 소식을 들어서 좋다인데 위에 great 대신에 so good 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한 거죠. 의미는 비슷합니다. What a nice surprise. 정말 좋은 서프라이즈다. 놀랐다. 기분 좋게 놀랐다. 라는 뜻이죠. 마지막에 what a nice surprise 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격식이 편한 캐주얼한 표현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일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간만에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정말 반가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메일을 쓸 때 알면 매우 유용한 표현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 우리가 이메일 주소 쓸 때 뭐뭐뭐 골뱅이 .com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이 골뱅이가 영어로는 at 이라고 읽습니다. at.
예를 들어서 제 이메일은 이거는 예시일 뿐입니다. 진짜 이메일은 아니고요. wowjelly@gmail.com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어떤 파일들을 첨부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죠. 사진이나 아니면 문서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견적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보낼 때가 많은데 첨부하다를 attach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어딘가에 무엇을 붙인다예요. 그래서 종이를 붙인다 할 때도 attach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에 파일을 붙여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첨부할 때는 attach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자면 Please see the attached file.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때 이 파일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하면 견적서는 invoice라고 합니다. invoice. 그리고 보고서는 repor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lease see the attached invoice 또는 Please see the attached report 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I have attached 뭐뭐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 have attached a detailed report. 나는 상세한 보고서를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첨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CC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제목에 뭐 CC 누구누구 아니면은 이메일 쓸 때 보면 어딘가 이 버튼이 있을 겁니다. CC라고. 이 CC가 뭐냐면 carbon copy라고 합니다. 뜻은 수신인 참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 동시에 같이 받는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추가를 하는 거죠. 이 카본 카피가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옛날에는 그 타자기로 편지를 일일이 다 썼잖아요. 근데 그 타자를 칠 때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 싶어도 복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뒤에 먹지를 끼웁니다. 뒤에 먹지를 끼워서 타이핑을 하면은 그게 그 먹지 종이 개수만큼 복사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편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carbon copy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CC는 동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시죠. I CC'd Lisa on this email. 여기 이메일에 리사를 참조인으로 추가했어.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ed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발음이 좀 헷갈리니까 그냥 apostrophe d를 붙여서 I CC'd Lisa on this email 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 FW라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내가 답장을 누르거나 전달을 누르면 그 제목에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죠. FW는 forward라고 합니다. forward. 그러니까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이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했을 때 forw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ould you forward me the email? 너 그 이메일을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 포워드 해줄 수 있어? 또는 Could you forward me the info? 너 그 정보를 나한테 좀 전달해 줄래?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표현은 후속 조치에 대한 문의사항을 물어볼 때입니다. follow up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to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something and take action if necessary 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미 일어난 사건 또는 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볼 때는 영영사전으로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영어에 대한 설명은 영어가 가장 정확한 뉘앙스와 뜻을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어 뜻을 다시 번역해서 한국어로 말해주는 거는 약간의 왜곡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한국어 단어도 좀 어려워서 뜻이 정확하게 나한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추천드리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되죠? 네, 회의 같은 게 있겠죠.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발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을 때 그거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후속으로 조치를 한 거를 follow 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어요? Did you follow up on that? 예를 들면 회의에서 어떤 시장 조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Did you follow up on that?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냐? 실제로 시장 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찾아봤냐?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follow up이라고 하면은 to do something in addition to what you have already done in order to make it more likely to succeed.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를 주거나 재촉하며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 말했던 첫 번째 팔로우 표현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후속 조치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Did you follow up with her? 너 그녀한테 연락을 해봤어? 라는 뜻인데, 정확한 뉘앙스는 지난 미팅 후에 그녀한테 무엇에 대해서 또는 무엇에 대한 질문으로 연락을 해봤냐 라는 뜻이 됩니다.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your meeting last Friday.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미팅,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our meeting last Friday.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회의를 했어요. 미팅을 했어. 그런데 just wanted to follow up. 그 미팅에서 있었던 무언가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뭔가를 후속 조치를 하려고 연락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follow up을 앞에서는 동사형으로 썼는데 이걸 명사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간에 하이픈이라고 하죠. 이 한국어로는 다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을 follow랑 up 사이에 표시를 해줘서 follow up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치, 후속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a follow-up question 이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추가적인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추가적인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를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따라오는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시장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라고 처음에 질문을 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한 팔로우 퀘션으로 그렇다면 그 큰 시장 규모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슨 게임을 개발하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연관된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걸 follow question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How was your follow-up appointment? 라고 하면 너 병원에 가서 재진료 받은 거 어땠어?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appointment라고 하면 doctor's appointment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봐 할 때 go to hospita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 이렇게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고 할 때는 go see a doctor 또는 doctor's appoint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인 거죠. 약속. 의사와 약속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미 갔다 온 진료가 있어요. 그 진료에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수술을 했는데 그 실밥을 풀어야 된다든지, 그럴 때 follow-up appointment, 뒤따라오는 후속 조치 진료인 거니까 재진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보겠습니다. 공손하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상대방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무엇.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자면 나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다 라는 거겠죠. 이걸 의역을 하자면 혹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라가 되는 거죠. 이게 매우 공손한 이유가 뭐냐면은 I was wondering, 내가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거는 이미 시간을 들여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 와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즉석에서 바로 생각나서 툭툭 내뱉은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uld, 이제 can의 과거형인데 좀 더 공손한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if 해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비슷한 표현들로는 could you 무엇 이거 해줄 수 있나요? 그냥 앞에서 말한 I was wondering if 이것보다는 좀 짧지만, 그래서 그냥 could you do me a favor 이러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가 될 수 있는 거고, if possible 가능하다면 뭐 해줘가 아니라 네가 가능하면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면 is it okay if I, 제가 무엇을 해도 괜찮을까요? is it okay, 괜찮아요? if I, 혹시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허락이 아니라 뭐 해줘라는 뜻으로 말하지만 좀 공손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허락을 구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 또는 유의사항을 알려줘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Please note that 무엇이라는 점 유의하세요. 이걸 잘 알아두세요 라는 뜻입니다. note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노트북 할 때 그 필기 있죠. 무엇을 쓰는 거를 노트인데
이게 동사형으로 쓰여요. 그래서 note 하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적다인데 뭔가를 적을 때는 잘 알아두기 위해 적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다라는 뜻도 됩니다. 알아차리다, 알아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명사형으로는 notice, 주의사항.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notice라고 할 때가 있죠. notice. 그게 이걸 알려주는 거. notice. Please note that this is a mandatory training. 이 교육은 필수 교육이라는 점 유념하세요. 트레이닝이 훈련인데 회사에서는 보통 교육을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mandatory라고 하면은 필수적인 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는 걸 mandatory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들은 option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적인 교육이야 라고 할 때는 Please note that this is an optional training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7번째 표현으로는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Please let me know 무엇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시간, 그러니까 납기일에 대한 걸 알려달라는 건지에 대한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Please let me know by Friday at the latest.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납기일을 정해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일 처리는 금요일까지 해라 라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Please let me know by Friday at the latest. Please let me know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라고 하면 당신이 편할 때 가능한 빨리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아주 부드럽게 재촉을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convenience, 이거는 편리함이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것도 convenience store이라고 하는데 여튼 네가 편할 때 알려주되, 다만 earliest, 가장 빨리 라고 최상급을 넣었죠. 그래서 이 earliest가 살짝은 재촉을 하는 그런 압박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Please let me know who won the game. 그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째 표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메일 후반부에 보통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앞에 본론에서 실컷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요청할 거 요청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것을 기대하겠다. look forward가 기대를 한다는 거죠. 미리 앞서서 본다 라는 뜻이니까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캐주얼하게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I am을 생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I'm looking forward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짧고 간결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I am을 생략을 하게 되는 거죠.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그리고 이 표현 마찬가지로 이메일 후반부에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Please keep me posted. 그러니까 그 일이 돌아가는 진행 상황을 나한테 계속 알려주세요. 업데이트 해주세요. 또는 보고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posted라고 하면은 우리가 SNS 같은 데도 글을 읽을 때 포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어딘가에 붙인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전단지나 아니면은 어떤 알림, 공고문 이런 것들을 벽에 붙이죠. 그러면 벽에 붙여서 내용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keep me posted 라고 하면은 나한테 계속 내용을 알려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please keep me in the loop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loop 이라고 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리 형태의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원형으로 둘러싸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서클 안에, 이 원 안에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포함시켜서 상황을 알게 해달라라는 거죠. 나를 아싸로 만들지 말고 인싸로 계속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들입니다. I hope this helps. 이렇게 실컷 앞에서 좀 뭔가 유용한 내용을 보내줬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I hope this helps.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꿀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리고 또 맺은말로 쓸 수 있는 표현이 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I can.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내가 바쁘거나 아니면 급하게 회의를 들어가야 된다거나 해서 자세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긴 어려워.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I'll get back to you. 너한테 다시 돌아간다.
as soon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려운데 최대한 빨리 연락드릴게요. 자, 마지막 표현으로 we'll be in touch. 우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in touch. 접촉을 하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접촉을 한 상태로 있겠다. 내가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할 때는 I'll be in touch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메일에 관련한 좀 더 상세한 다른 내용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